자, 봅시다. 이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 청구권.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일물일권적 예외 있죠? 예외가 중요하고, 거기서 보면은 구분 소유권인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다가 구분행위가 있으면 독립한 소유권이 객체가 된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누구 겁니까? 경작자 소유다. 명인반벌을 갖추면 소유권을 나타내는데 저다고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가 되면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과 저다고 설정할 수가 있다. 미분리 과실도 무슨 방법 갖추면 명인반벌을 갖추면은 독립한 소유권이 객체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한 필지 일부 할지 2형이지 용유물권만 되고 저다고 설정 안 되고 보존등기 안 됩니다. 자, 이 포인트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온천권은 물권이 아니야? 아니죠. 자, 사도통행권도 물권이 아니죠. 그다음에 공원이용권도 물권이 아니다. 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도 3번 나왔어요.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에 네 번째가 미등기 건물을 받았는데 등기했다 안 했다.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지 취득할 수가 없답니다. 됐어요? 이게 포인트야. 끝이야. 그게 끝이야. 시험 나오는 거 그것밖에 없어. 출제는 그것밖에 안 봐. 나머지는 뭐야? 다 버려. 아시겠죠? 그 판소노트에 다 증명해놨잖아. 됐어요? 얼마나 친절해. 판소도 다 증명해놨잖아. 그것만 보면 돼.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뭡니까? 원초권은 물권이 아니다. 공원이용권 물권이 그게 나왔다고. 아시겠죠? 나왔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물권 청구권입니다. 매년 나오는 거 물권 청구권. 자, 이제 물권 청구권인데 자, 우리 판소도 지금 36페이지죠? 판소도 36페이지 맞아요? 네, 36페이지. 자, 물권적 청구권을 갑니다. 자, 우리가 물권의 효력에서 우선적 효력 받고 우선적 효력은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앞에도 X 해놓을까 그냥?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요. 우선적 효력. 물권 청구권 시험에 포인트다. 그럼 출제위원들이 요걸 딱 봤을 때 여기만 오로지 시험에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어디냐?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거든.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뭔데? 갑이 이 토지에 무슨 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이랑 물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뭡니까? 얘가 침탈했어요. 침탈자입니다. 침탈자. 자, 이 침탈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자, 침해를 했다. 요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해자입니다. 침해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 및 뭡니까? 손배 이렇게 되고 침해의 염려가 있다. 방해의 예방 청구입니다. 요거는 또는이죠.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뭡니까? 침탈 빼앗아왔다. 그러면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를 했다.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에 염려가 있을 때는 옆에 건물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무너지려고 그래. 지금 광주 같은 경우죠. 광주 같은 경우. 그 무너졌잖아.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도 뭐 타격이 갔잖아요. 지금. 맞죠? 예방 조치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이게 등록한다고. 이게.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 무슨 배상 들어있습니까? 손해담보 청구하든지 예방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방해, 제거 청구할 수도 있죠. 하면서 무슨 배상 하겠습니까? 손배요. 이게 손배 들어가는 거야. 그 광주에. 자, 이거는 고의 또는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와 같은 이런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침탈행위에 대해서, 침해행위에 대해서 침해 염려가 있을 때 반환 청구,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런 권리가 있더라. 이게 무슨 청구권이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자, 어디입니까? 176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자,
자, 보도록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일단은 두 번째 줄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줄. 물권의 내용이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방해를 당하고 있거나 방해에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청구권이 뭐라고? 무슨 조건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이 자, 우리가 물권은 직접 지배성이 있잖아요. 배타적이지? 그래서 지배성으로서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 안 나옵니다. 필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권의 관계인데, 자, 일단은 고의 가실이 없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응? 고의 가실이 없다는 게 어떤 거야? 이런 경우잖아. 여러분이 옛날에 단독주택 살 때 산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는 단독주택 다 살았잖아 옛날에. 그 여기 이제 뭡니까? 이 바지 잘 그려야 되죠? 요 바지를 자 늘어놨는데 이 바지 날라갔어 옆에 맞죠? 옆에 이제 을 소유가 있는데 을 땅인데 날라갔다니까. 그래서 이제 바지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내 바지 말려놨는데 바람 때문에 저 넘어갔다고 돌려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럼 상대방 고의 가실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상대방이 고의로 빼앗아갔단 말이야. 침탈해 갔어. 반환 청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 플러스 네가 받았던 중간에 뭡니까? 월세 받았던 거 다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침탈해 갔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반환 청구하고 손배하고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명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침탈해 갔다. 그러면 개인 탓입니까? 똘똘 말아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반환 청구하면서 손배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시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자기가 고의 가실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하면 손배는 빠지는 거야. 그리고 월세 받은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목적은 반환하면 돼. 그럼 이 고의 가실이 없잖아. 늘어났는데 바람은 날아갔다니까. 그럼 이 사람이 고의 가실이 없지? 근데 이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물권 청구는 고의 가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고의 가실이 있으면 무슨 배상까지? 손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세 번째 줄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래서 두 번째 줄 포인트입니다. 고의 가실이 없으면은 손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내용이야. 그 내용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양갈로 3번으로 가서 자, 우리가 물권에 대한 방해자의 고의 가실로 인하여 있다. 자, 무슨 가실을 했었대? 이제 고의 가실을 했단 말이야. 그럼 물권적 청구권과 두 번째 줄 끝에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고의 가실로 빼앗아갔을 때는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옆에 페이지 갑니다.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있죠? 자, 점유권 가면은 점유보호 청구에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박스에 보면 파랗게 된 거. 반환 청구는 지역권과 전환권에 인정되지 않는다. 찾았습니까? 이게 판소부터 있어 없어? 지금 몇 페이지 피고 있어? 36페이지지. 그 별표를 2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역권과 나중에 별표 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 칠 때마다 나옵니다. 지역권과 전환권에서. 지역권은요, 지역권과 전환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유치권이 뭐냐면 여러분이 자동차 수리를 맡겼잖아. 수리비를 줄 때까지 정비소 주인이 잠깐 목적물을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돈을 갚으면 돌려줘야 되잖아. 정비소 주인이 돌려주잖아. 자, 그러니까 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수리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자 정비소 주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잖아. 근데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어. 알겠죠?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거 적어놔야 돼. 유치권에는 우물에 물이 없대.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우선 변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상 대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에 물이 없다. 우물에 물이 없다. 우물에 물이 없다. 알겠죠?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22, 23, 22, 23 기출 지문에다가 이것도 또 뒤에 또 나왔습니다. 물권 청구 행사할 수가 없다.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유치권에는 우물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177페이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 나옵니까? 자, 288페이지 참조 해주시고. 288페이지 참조. 자, 일단 넘기기 전에 자, 기업번 한번 보세요. 이를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자, 포인트 필요 없어. 소유권을 많은 경우, 침해하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2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에 갑니다. 기업번에서 D급번 화살표 놓으시면 되고, 예를 들면 볼 필요 없고요.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뭐하고 있는 자입니까?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은 214조인데 요거는 뭡니까? 정상적인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해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니은번에 줄 것이야 돼.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지 과거에 방해 제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 제거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입니다. 현관패 딱 그러시고. 여기 29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자, 옆에 기출지문 보세요. 기출지문 바로 옆에 있지? 밑에 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 제거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뭐랬어?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거의 거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물건의 실현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현관펜,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데 방해 예방 현관펜 또는 현관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214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어디냐 하면 288페이지 봅니다. 288페이지. 288페이지. 폈어요? 자, 288페이지 피면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되어 있습니까? 자, 거기 옆에다가 171페이지죠? 177페이지 맞잖아요. 177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288페이지 맨 위에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위에다가 177페이지 참조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볼게요. 213조. 소유자는 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내가 소유자인데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됐어요? 내가 소유자야. 침해하는 사람이 있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줄 거 놓고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가 뭡니까? 지금 288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288페이지 폈어? 지금 몇 조 하고 있어? 213조 법조문 보고 있어. 우리 이거 아까 읽어봤던 건데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거야. 다시 볼게요. 소유자는 그 주체가 누구야? 소유자야. 소유권에 대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줄 거 놓고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그 반환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 내가 2년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반환 청구하면 뭐랍니까? 야, 니 한글도 못 읽나? 2년 동안 누가 사용하고 돼 있어? 임차인 내가 사용하기로 돼 있잖아. 반환을 막을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법이 다 돼 있네, 그게. 알겠죠? 그래서 나가라면 못 나간다 해야지. 알겠죠?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자, 5년 지났는데 나가라 그랬어. 뭐라 해야 됩니까? 니 법도 모르나? 계약갱신 요건 행사가 몇 년? 10년입니다. 이제는 10년. 아시겠죠?
2년 지나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법도 모르나? 10년이 돼 이제. 아시겠죠? 나중에 자르신다면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볼 거예요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10년, 5년에 10년 바뀐 지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바뀌었거든요. 2016년도가 바뀌었어요. 알죠? 그래서 이제 그게 10년 동안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해가지고 몇 년까지? 최장 10년입니다. 그럼 주택은 몇 년입니까? 2 플러스 2, 4년입니다. 2 플러스 2. 2년 살고 갱신 요구 하면은 2년 더 살 수 있다고. 알겠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한 해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할 수 있어. 알죠? 근데 상가임차 못 보면 몇 년까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 내용이 나중에 다툼이 생기거든, 지금. 맞죠? 쫓아내지도 못해요. 알죠? 쫓아내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상가 임대인이 쫓아내려면 요즘 어떻게 했냐면, 재건축한다고 쫓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계약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자, 1년 뒤에 나가야 된대. 나갈 때 1년 동안 돈 벌어라. 그런데 내가 이제 월세는 안 받을게. 이렇게 하더라고, 보통, 요즘은. 월세 안 받을게. 1년 동안 사용해라. 그럼 그만큼 내가 이제 니트 혜택을 줬으니까, 맞죠? 나가라, 이 말이에요. 합의가 두 장 찍었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임차 그냥 나가야 돼요, 그냥. 아시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못 쫓아냅니다. 예? 여기 건물 요 뒤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이후락 씨 그 친척이 전부 다 땅 갖고 가고 있잖아. 이쪽에. 나중에 건물 아파트 지으려고. 그 전부 다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다 쫓아낼 때 1년 계약 다 하고 있잖아요. 쫓아낼 때 1년 뒤에 월세 안 받을 테니까 1년 뒤에 다 나가두가. 알죠? 그 지금 우리 뒤쪽에 지금 이 땅이 전부 다 그 유락 씨 그거예요. 땅이에요. 네? 유락 씨 땅인데 그 친척들 땅이에요, 전부 다. 알겠습니까? 종합체육관 있잖아요, 종합체육관. 거기부터 해가지고 기부하면서 그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그래서 원래 전부 상가 다 있었는데 일정 단순 상가 있었는데 전부 다 쫓아냈어. 쫓아낼 때 그렇게 했다고. 1년 동안 사용하라고 무료로 쭉 부순다 이거 다 쫓아냈어. 그 옆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땅이 있잖아요. 태영건설 그 이사가 이제 이후락 씨 그 친척입니다. 우리 그 주차장 있죠, 주차장. GS 주차장 한 번씩 되잖아요. 거기가 이후락 씨 땅이에요. 태영건설 옮겨놨어요, 지금 태영건설 다 개발하려고. 태영건설 이사가 그거예요. 이후락 씨 그 자손입니다, 자손. 이후락 씨는 아시죠? 학생이 씨. 자, 친구 대학교 친구도 이제 이후락 씨 그던데 친구 그 자손이던데. 예. 하여튼 학생이 씨라대 학생이 씨. 예. 자부심이 대단하던데 뭐 자부심 다 필요 없죠. 뭐. 네. 자, 됐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유물 반환 청구 했습니다.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뭐 다 했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중요한 게 289페이지에 니은번의 별표입니다. 점유 보조자 나옵니까? 점유 보조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점유 보조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됐나요? 자, 됩니다. 자, 그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맨 끝에 줄 것이면 되고 위로 올라가서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좀 이따 다 나옵니다. 지금 체크한 게 그대로 앞에 다 나와.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침탈해 왔지? 자, 이 사람이 이제 병인한테 임대를 했다고. 이 사람 임대인이야. 임대인이 뭡니까?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지. 그럼 소유권이 그냥 반환 청구도 얘한테 할 수도 있고 얘한테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할 수도 있다? 간접 점유자에게도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행사를 못해? 점유 보조자에게는 못한다고. 별표해야 돼요. 점유 보조자 시험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2번 나왔는데 10몇 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합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까 없어야 된다잖아. 내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의 경우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거부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됩니다. 넘기시면
기책 사유가 불료다 내용 나옵니까? 나와요? 그래서 고의 가실이 있으면 별도의 손배를 할 수 있지만 고의 가실이 없어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지 아까? 메뉴의 첫 번째 줄 쭉 끄면 돼요. 290페이지 하고 있는 거야. 290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알죠? 290페이지에 기책 사유는 뭐 한다고요? 분류입니다. 분류. 자, 그 다음에 214조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214조 볼게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다 했죠. 여기 아까 뭐예요? 강주의 지금 아이파크 사태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예방 조치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방 조치 하고 있잖아요, 걔들이. 못 넘어가게 이렇게. 됐습니까? 네,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 내용 지금 그대로가 그대로 또 앞에 나와요. 물권 청구권. 아까 몇 페이지가 그랬어? 177페이지입니다. 나중에 그 소유권 할 때는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다 있기 때문에 177페이지로 가서 177페이지 폈어요? 네, 177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유권이 기한 물권 청구권이 어디 나와 있다 더 상세하게 288페이지 나와 있지. 1번, 2번, 3번 내용 다 법조문 다 읽어봤어요. 됐습니까? 자, 넘기시고. 자,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으로 갑니다. 상대방. 자, 상대방은 이제 누구한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내용은 볼 필요 없고 2번 보세요. 1번. 자, 1번의 이제 내용이 그냥 볼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시험에 나왔는데 갑이 을에게 을이 침탈하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을 넘겼잖아. 그럼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병이잖아. 임대차계약 맺은 게 아니고 침탈해가지고 얘한테 넘겼다고. 그럼 얘가 이제 뭐니까 현재 침탈하고 있지. 맞아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얘한테 해야 되느냐, 얘한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현재의 침해자에게 한다고. 맞죠? 자, 을은 그 전에 침해했다가 넘겨보잖아. 현재 침해자가 누군데? 병이야.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된다고? 병을 상대로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줄 겁시다. 어디 있냐?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물건을 찾았으면 물자 맨 끝에 있지. 물건을 다른 사람이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저기서 을 얘기하는 겁니다. 을. 그 자를 상대로 한 명도나 인도나 명도 청구는 부당하다 이 말이야.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현재의 침해자 병이 돼야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금방 봤던 거야. 간접 점유자, 반환 청구할 때도 간접 점유자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지?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에게는 못한다 그랬지. 아까 금방 봤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했습니다 그거.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방해 제거 청구와 상대방 나오는데 방해 제거 청구 상대방. 자, 이 방해 제거 청구인데 자 2번 옆에다가 요 180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좀 이따 180페이지 문제 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 여기 시험에 3번 나왔던 건데 자, 어떤 거냐? 요 얘기입니다. 설명할게요. 갑이 요 토지 여러 번 토지를 얘가 을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 이 갑의 땅에 갑 소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갑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다. 무단으로 신축을 했어. 그럼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울 거야. 땅은 누구 건데? 땅은 갑인데 건물은 누구 거야? 을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그럼 침해 행위를 했잖아. 그러면 얘가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한번 물어볼게요.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을까 없을까? 내 땅에 함부로 건물 지어서 부숴 임마. 됐죠? 두 번째. 부수고 이 땅하고 이 건물이 부쉈으니까 그 땅 명도해라. 인도나 명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세 번째. 퇴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시험의 포인트다. 시민도 3번 나왔는데 시험 포인트 이거예요. 퇴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누구 건물이라 했어? 누가 만들었어? 을이 만들었잖아. 나가이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지 건물이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는데 내 땅에 함부로 건물 지으면 부숴라고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땅 부수고 난 다음에 명도인도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 됐어요? 이거 시험 문제 정답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을이 이제 병인테 임대를 났어. 임차인이야. 임차인이야. 그럼 얘인테는 어떻게 됩니까? 갑이. 갑이 병차자가 이랍니다. 야, 부수거든 나가래. 부수거든 나가래.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한테 할 수 있어? 병인테 할 수 있어. 왜? 무단으로 건물 지었잖아. 부숴야 돼. 맞죠? 그 부수는데 병이 앉아있으면 죽어보잖아. 맞잖아요. 그 나가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시겠죠? 이렇게 시험을 냈다고. 아주 뭐 이 판의 내용, 세부적인 내용 다 올인해가지고 지문을 만들었어. 아시겠죠? 이거 냈어. 됐어요? 그러면 병인 때. 자, 임차인인. 이거 뭐 적법하게 임대차가 된 게 아니잖아. 남에다 무단으로 건물 지었는데, 무단으로 건물 지은 사람으로부터 임차를 했잖아. 그럼 내가 부술 거니까 나가라 할 수는 있지. 맞죠? 임차인인 누구한테? 병에게 퇴거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갑이. 임차인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됐어. 자,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지문이야. 오케이? 네, 다시 할게요. 이거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여러분 땅 가지고 이 땅이 있죠? 땅 살 거 아니야. 맞죠? 땅 샀는데 건물 무단으로 건물 지어서 뭐라 해야 돼? 가서 부사 임마. 철거 청구하거나 철거 청구하면서 또 명도 인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퇴거 청구는 못 해. 왜? 누구 건물이니까. 을이 건물 지었으니까 안 돼. 근데 을로부터 임차를 받은 사람 병은 내가 부수니까 나가라 할 수는 있다. 됐어요? 됐어. 이 판례 이해되면 끝이야. 이제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 무조건 모의고사 몇 번 나옵니다, 이거. 알죠? 왜? 기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 갑시다. 2번에 별표 해놓으시고, 180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예제 문제인데 좀 이따 볼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권은 없이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거지. 맞아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따라서 나옵니까? 자, 원칙적으로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바로 밑에 퇴거 청구를 요구할 수는 현관판 해야 돼. 퇴거 청구는 못해. 철거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퇴거 청구는 못합니다. 됐어요?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줄에 임차인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는 없죠. 건물이 누구 게 아니니까. 직계 아니거든. 임차인 게 아니거든. 임대인 거지. 건물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임차인에게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곧 부수니까 나가래. 다친대. 맞아요? 그래서 무슨 청구할 수 있어요? 퇴거 요청할 수는 있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용이 뭐냐면은 자, 요 이제 뭡니까?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다. 자, 보세요. 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병이 생겼어. 그러면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건물의 현재 침해자가 누구야?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병이 생겼다. 현재 침해자가 누구야? 병이지. 그럼 누구를 상대로? 을이 아니고 병을 상대로 부사라고 해야 돼. 됐어요? 됐다! 풀로 가자. 어디에? 180페이지. 됐어요? 자, 이것까지 하면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춰. 알죠?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춰. 자, 봅시다. 자, 갑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이 없이 그 위에 을이 갑 토지인데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에 그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의 일부를 임차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지랄 틈났죠. 지랄 틈났습니다. 그 전에 19회 시험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게 없이 갑의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허락도 없이 건물 지었다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임대했다, 임차했다 이런 내용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자, 1번은 갑의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Y 건물 지었잖아. 갑이 토지 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Y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2번 맞아요? 맞죠? 인도를 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은 그렇지, 정답이야. 퇴거 청구 안 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퇴거 문제 나오면 그 지문이 거의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4번도 만들어놨어, 얘가.
기출 문제인데 갑은 병을 상대로 Y 토지에 태거 청구할 수 있다. 야 부순이가 니 다치거든 나가래. 됩니까? 된다고. 자 근데 누구한테 할 수는 없어 태거 청구는. 을한테 못해. 2번하고 3번하고 4번 구분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 을이 Y 건물을 정인한테 매도했다. 그러면 현재 침입자 누구야? 정. 그럼 누구를 상대로? 정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끝이다 이거. 딱 이 형태.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을이 나왔잖아. 그러면 시험 지문 형태 요거밖에 안 나와. 지금 봤다가 이 5개 지문밖에 없어. 아시겠죠? 더 이상 낼 수가 없어. 여기 끝이야. 알겠습니까? 자 됐어. 됐나요? 이거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내 땅에 무단으로 건물 지을 수도 있거든. 요렇게 액션 취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이제 내용 됐어요. 그 판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178페이지 가서 178페이지 가니까 다른 물건에 기한 물권 적고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아까 소유권에 기한 거 3가지 봤지요, 아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도 준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점유권에 기한 것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1번에 파랗게 된 거 줄 것이고 아까 했습니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뭘 수반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은행도 저당권이 은행인데 돈만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만 해놓지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죠? 은행. 그러니까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는 있다지. 동그라미 2번에 파랗게 된 거 줄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질권과 유치권인데 유치권에는 질권은 몰라야 돼요. 왜? 시험이 안 나오니까. 자,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있다 없다? 우리 판소 딱 했잖아.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없어요. 에? 맞죠? 근데 점유 보호 청구 행사할 수는 있다 했지. 자, 됐고요. 3번입니다. 대항력 갖추고 있는 임차권 나왔는데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자,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법에서 배워. 임대차 계약이잖아. 계약. 채권이야. 그럼 물권도 청구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채권이라며. 물권 아니라며. 물권일 때만 물권 청구 행사하는 거야.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맞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 청구를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항력을 갖추거나 등기하는 경우는 된다. 맞죠? 물권 하가 됐거든. 그래서 반환 청구는 안 되지만 방해 제거나 예방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죠. 방해 예방 청구는 인정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돼 있죠? 뭐 됐을 때? 등기나 대항력 갖췄을 때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는데 원칙은? 채권이거든. 물권이 아니거든.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밑에 물권 청구권의 성질입니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소유권을 다시 병이한테 넘겼잖아. 정의한테 넘기다 합시다. 정의 넘겨서 그럼 침탈 행위를 했다.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다가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누가 해야 됩니까? 현재의 물권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물권과 물권 청구는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줄 것이면 되고. 자,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 옆에 보면 기출 지문 있습니까? 네. 이거 봅시다.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 자, 행간펜. 양도한 전 소유자 갑은 이 말입니다. 물권 청구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게 액션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없답니다. 그다음에 밑에 양갈 2번. 물권은 채권에 우선함으로 물권 청구는 어디에 우선합니까? 줄 것이고 채권 청구에 우선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의 별표 30배 32대 시험이 나왔습니다. 소유권은 한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 밑에 합의 해제 나오는데 요거는 별표 한 개 넣었는데 요 뒤 가서 배울게요. 합의 해제 안 배웠으니까. 자, 그 밑에 가서 비용 청구입니다. 비용 청구. 자, 비용 청구는 세 번째 줄 것이고 소유자가 물권 청구를 기한 방해 배제 비용,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답니다. 됐어요? 비용 청구는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침탈 행위를 했을 때는 반환 청구하면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방해제거나 예방 청구에는 판례가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밑에 문제 풀어봤죠? 자,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돼. 자, 이제 넘어가면 186페이지 물권 변동으로 갑니다. 물권 변동. 자, 우리가 물권 변동은요, 우리 판서 노트에 2페이지 펴봐. 2페이지 펴니까 무슨 변동 나옵니까? 권리 변동 나와요? 네, 권리 변동. 권리 변동. 이 권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권 변동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권리 변동 또 뭡니까? 물권 변동 같이 마찬가지로 발생, 변경 뭡니까? 소멸하잖아. 맞아요? 발생, 변경, 소멸합니다. 발생은 무슨 취득이 있습니까? 지금 판소도 2페이지 폈지? 자, 무슨 취득이 있어?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설정 승계. 이전적 승계 취득은 자, 특정 승계나 포괄 승계 있죠? 빚도 같이 받는 게 뭐예요? 포괄 승계. 요 내용이 있어요, 그대로. 자, 봅시다. 자, 186페이지. 물권 변동인데 물권의 발생은 무슨 취득이 되어 있습니까? 1번에 원시 취득. 원시도 뭐가 있어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시효 돼 있습니까? 판소 돼 있어요? 그대로 돼 있어 그게. 자, 상대적 발생인데 승계 취득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나누는데 이전적 승계는 또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나눠진단 말이에요. 똑같네. 됐고 그 다음에 물권의 변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주체 변경, 내용 변경, 자기 변경 있죠? 줄 것이요. 똑같아. 물권 소멸은 절대적 소멸, 목적물이 몇실 나와 있죠? 상대 소멸인 물권의 이전,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 상대 소멸이 있다. 똑같네. 맞죠? 그럼 권리 변동 안에 뭐가 있어요? 물권 변동이 있는 거예요. 채권 변동은 별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험 보면 안 들어가니까 물권 변동. 알겠어요? 권리 변동 안에 뭐가 있다고? 물권 변동이 있어. 발생, 변경, 소멸 똑같아요. 됐죠? 끝났어. 옆에 갔어. 187페이지 물권 변동의 원인입니다. 자, 우리 판소 노트에 자, 어디로 가냐면 1페이지. 자, 우리가 법률 요건 돼 있습니까? 중간에. 법률 요건 밑에다가 무슨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뭡니까? 원인. 무슨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예? 됐죠? 이건 뭐로 바꾸면 돼? 물권 변동의 원인.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란다? 법률 요건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187페이지 물권 변동의 원인 옆에다가 무슨 요건? 법률 요건. 그래서 뭐 있어요? 판소노트에 보니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래서 권리가 가배수로 바뀔 때는 법률 당사자 원에서 바뀌는 걸 법률 행위라고, 법률 규정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 해놨죠? 똑같아. 묶거나 양갈로 보면 법률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점이 동그라미 2번이야. 187페이지 양갈로 1번의 법률 행위에서 두 번째 2번에서 물권 변동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지. 맞죠? 등기. 동산에서는 인도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두 번째 줄 주시면 되고요. 쭉 나와 있는데 안 봐도 됩니다. 그런 것들. 무주물, 선점, 유실물, 또 매장 발견 이런 거 첨부 이런 것들 전부 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자, 넘어가면 되고. 자, 2번에 줄 거세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나 인도를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줄 거면 돼. 자, 우리가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되는데? 가배수를 바뀌는데 뭐 해야 된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알겠어요? 근데 법률 규정,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가져왔지 이런 법률 규정일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끝났어. 그 얘기야. 네? 잘 감상했네. 자, 187페이지 물권 변동의 공시제도 나옵니까? 공시가 뭔데? 어떤 분이 공시가 뭔데 이랬더니 최송호 이렇게 하던데
선생님 이름이야. 알겠죠? 공시 선생님. 알겠죠? 선생님 이름인데, 자, 그렇게, 그게 말은 아니고, 공시가 뭐예요? 공적으로 뭡니까? 나타내는 게 공시야. 공적으로 나타내는 게 볼시. 알죠? 그 부동산은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죠. 동사는 아까 인도. 그래서 점유나 인도 이렇게 돼 있어. 네, 됐어요. 시험 안 나옵니다. 양쪽 다 시험이 안 나와요. 깨끗하죠? 기출시험은 안 나왔죠? 얼마나 기뻐. 자, 넘기시고. 그래서 이제 188페이지 가서 양괄로 이번에 공시 방법 나옵니까? 1번 부동산 물권의 공시 제도는 등기 나와 있어요. 자, 등기입니다. 자, 나머지 필요 없고 공시의 원칙. 자, 양괄호 3번입니다. 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외부에서 알 수 있게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공시의 원칙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가서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지금 자고 있죠? 네, 좋아요. 이렇게 자도 돼요. 네. 자, 이 공시 방법을 믿고 자, 공시 방법을 믿고 뭡니까? 믿어 신자죠.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게 공시의 원칙인데 부동산에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공신력 부정입니다. 부정. 자, 동산에는 인정되는데 이게 선의취득입니다. 선의취득.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시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디냐? 나머지 다 깨끗하게 놔둬. 자, 189페이지 가셔가지고 니은번에 나와요. 니은번 189페이지 니은번 있어. 자, 세 번째 줄 찾았어. 자,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공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를 바로 무슨 취득이 한다? 선의 취득을 한다. 시험이 안 나와? 알았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옆에 기출시험은 진짜 옛날 20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야. 뭐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밑에 내용 다 X야. 사례. 옆에 사례 보면 또라이 적어놓어요. 또라이. 자, 넘기시고. 자,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 28, 29, 30, 31, 32. 막 진짜 엄청 나오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냐? 187조입니다. 알죠? 186조, 187조, 187조가 포인트야. 중요하지? 쉬어야 되겠지? 쉬겠습니다.